안녕하세요, 또치입니다. 오늘 여기 온 장소는 저희가 방송을 다녔던 곳으로 왔어요. 여기는 레전드도 많이 나왔고 그랬던 곳을 왜 왔냐, 혹시나 이 영상을 찍고 있다 다른 레전드라도 혹시 나올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왔기는 왔어요. 근데 속 마음은 아무 일 없이 내가 얼른 나갔으면 좋겠어요. 무섭네. 자, 구독 눌러주셨죠? 좋아요는 눌렀습니까? 알림 설정 센스지.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자는 23살의 남자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사연 감사합니다. 사연자의 집은 대가족이어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고모 두 분, 사연자, 그리고 여동생, 총 8분이 살고 계시는 대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여그저그 막 집을 알아보던 중에 다 대가족이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하셨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사를 가는 첫날, 사연자가 그 집을 보자마자부터 느낌이 쎄해버려. 겨우 사연자는 나이가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아닌 어린 나이인데도 딱 보기에는 집이 음산하고, 왠지 모르게 그 집이 막 무서웠어. 막 집이 아니 옛날 집이었거든. 화장실도 밖에 있고. 그래도 어쩌겠어, 가격도 괜찮하고 우리 대가족 8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은 이 집이 안성맞춤이라 갔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거는 첫 번째 사연자가 겪었던 일이야. 새벽에 화장실이 겁나게 메라운 거예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볼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똑똑 똑똑 사연자가 바로 얘기했지. 무서워. 나 화장실에 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 그래갖고 요렇게 화장실 틈으로 요렇게 본 게 검정색 실루엣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봐본가 동시에 사연자가 너무나 놀래갖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악쓰고 하니까 할매가 놀래갖고 나왔어. 왜 우리 손주 뭔 일이냐, 할머니 방금 전에 여기서 누구 귀신 같은 거 봤어. 세상에 귀신이 어딨대. 응?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너가 잘못 본 것이다 하면서 손질을 달래하고 데리고 들어갔지. 이것이 사연자가 거기 집에서 겪었던 첫 번째 사건이란 말이야. 두 번째는 할머니가 겪었던 일인데, 이유 없이 할머니가 매일같이 몸이 쇠약해지고 안 좋아지신단 말이야. 이유 없이 편찮으셔. 병원을 가도 병원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다 하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아이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어째 이 집을 이사 온 뒤로부터 할머니가 이렇게 어머니가 왜 이렇게 아프신가. 그래가지고 사연자의 엄마가 그래도 그 지역에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한번 얘기라도 해볼까 하고 찾아갔지. 그런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은 다른 이유는 알려주진 않아. 집터가 잘못이구만. 그 집에서 나와야 쓰겠어.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유라도 알아야죠. 엄마가 그러고 얘기를 해도 그냥 무당은 집터가 안 좋단 게 얼른 나와, 그 집 얼른 나와, 얼른. 그냥 이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셔갖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했어. 이 집터가 뭐지 뭐 잘못된 것이 아닌 건가 하면서 가족들끼리 막 이런저런 막 회의를 했단 말이야. 이제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한번 집주인을 한번 찾아가 봐야 쓰겠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집주인을 만나러 갔어. 할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너무 몸이 쇠약해지고 거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몸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가족들은 와 이거 안 되겠다. 이 집을 얼른 빨리 내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부동산에다가 집을 내놓고 집으로 이제 돌아왔어. 그런데 동네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까지 이사 와서 1년을 못 버티고 다들 이사 갔다. 그게 무슨 소리요? 물어본 게 여기 이사 온 사람마다 가족들 중에 한 명이 꼭 누가 죽고 이사를 가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말을 들어보니까 더 무섭잖아.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아니 그러면 이사 왔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해주지 왜 인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냐. 아 진작 좀 얘기해주라. 해줬으면 되지 않았겠냐. 지금 집에 초상나게 생겼다. 동네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사하고 살고 계신데 얘기하기가 좀 그랬었다. 그렇게 집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동산에서 다행히 연락이 왔어.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 본 게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요렇게 오신 거지. 아줌마가 요렇게 집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갑자기 저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지내신 방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거는 일반인이 살 만한 곳이 아닌데 여기에서 살고 계시네. 알고 본 게 그 아줌마는 무당이었어. 그렇게 아줌마가 할아버지 방을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방을 이렇게 둘레둘레 보다가 여기다가 우리 신령이 모시면 쓰겠네. 그 신령님을 모신다고 했던 그 위치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항상 주무시던 자리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무당들도 이런 방을 들어오면은 그냥 아무 곳에나 이렇게 위치를 아무 곳에나 모시지를 않는단 말이야. 이 방에도 흘러오는 기가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위치를 잘 선정해 가지고 신령님을 이렇게 모신단 말이야. 그렇게 그 집 보러 오신 분들이 다행히 그 집을 사겠다 해가지고 사연자 가족들은 이사를 갈 수가 있었어. 그런데 참으로도 신기하게 그렇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몸이 쇠약해지시고 아프셨던 할머니가 이사를 가고 나서 차츰차츰 그 병이 호전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너무도 건강히 잘 살고 계신다고 했어. 사연자가 하는 말이 새벽마다 옥상에서 자꾸 뭐 쇠 떨어지는 소리가 막 자꾸 들렸다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쇠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무당이 사용하고 있는 방울 소리하고 비슷했다고 얘기를 해요. 끝으로 사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된 후에 그쪽을 지나가면서 보니 그 골목 자체가 저희 지역에서 보살 골목이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재작년까지 그 보살님께서 계셨는데 며칠 전 제가 그 동네에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 보니 그 보살님 간판은 없고 그 집은 현재 빈집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사연자가 사진을 2개를 보내주시고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진짜 저희 할머니께서 진짜 되게 많이, 정말 많이 편찮으셨고, 정말 많이 아프시고, 진짜 돌아가실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딴 데로 이사 가고 나서는 바로 진짜 거짓말인 듯이 진짜 바로 다 나으셨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 집에서 가위를 눌리고 나서는 진짜 지금도 가위를 너무 좀 눌리는 편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기가 좀 많이 무섭고, 그쪽 동네도 솔직히 좀 불안하고, 지금 딱 제가 다시 그쪽 동네를 가보니까 그쪽 라인에 전부 다 보살 골목, 확실히 보살 골목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느낀 점은 진짜 너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좀 두렵고, 아직까지는 그 제가 화장실에서 그 유리긴 유리인데 안 보이는 그 유리, 약간 실루엣만 보는 유리에 아직도 그 형상이 아직까지 제 눈에 아른거리듯이 진짜 무서웠어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카톡으로 본인이 겪었던 기이한 일이나 실화 이야기 제보 받고 있으니까 제보 많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